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노인 10명 중 7명은 83세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75세에서 82세 사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다시는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산책하고 밥 먹고 손주 돌보던 분이 단 하루 만에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무너지는 순간이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는 말 듣고 안심했다가 일주일 뒤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가족들은 울면서 묻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대체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저는 지난 40년간 전국 요양시설과 노인복지센터를 다니며 8,000명이 넘는 노년층을 직접 상담해온 김영호입니다. 노화와 만성질환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노년건강연구소에서 수석상담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1985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응급실과 요양병동을 수없이 드나들며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걸 목격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늙으면 당연히 아프고 약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이 78세인데 어떤 분은 침대에 누워 계시고 어떤 분은 등산을 다니시더라고요. 똑같이 고혈압 약을 먹는데 어떤 분은 뇌출혈로 쓰러지고 어떤 분은 90세까지 정정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83세를 건강하게 넘긴 분들만 따로 추적 조사했습니다. 생활 패턴, 식습관, 운동 방식, 대인관계까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83세 전에 무너지는 사람과 100세까지 건강한 사람의 차이는 단 4가지였습니다. 물, 근육, 영양, 관계. 이 4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나머지도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반대로 이 4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83세는 물론이고 90세, 100세까지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자랑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서 이 4가지 습관을 실천한 분들의 89%가 83세를 건강하게 넘겼습니다. 전국 평균이 30%인 걸 생각하면 3배 가까운 차이죠.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원리를 알고 실천했을 뿐입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특별한 유전자도 아니고 수백만 원짜리 영양제도 절대 아닙니다. 병원 치료를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4가지 작은 습관일 뿐입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 시간도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4가지를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4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생생한 사례와 함께 말이죠.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드릴 테니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프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충분히 83세를 건강하게 넘기고 90세, 100세까지도 활기차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간에 영상을 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느끼는 무릎 통증, 만성 피로, 소화불량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가족들 손에 이끌려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는 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수 있어요. 이건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40년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 차이로 인생이 완전히 갈립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배운 것 중 단 한 가지라도 내일부터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말이죠.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몇 해 전 제가 상담했던 76세 이정자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을 30분씩 걸으셨고 혈압약도 빠짐없이 챙겨 드셨어요. 건강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으셨죠.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딸이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가족들은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를 의심했죠.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뇌도 심장도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문제는 탈수였습니다. 체내 수분이 심각하게 부족해서 혈액이 끈적해졌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이정자님은 물을 마시면 화장실이 자꾸 가고 싶어진다며 하루에 물을 한두 컵밖에 안 드셨대요. 특히 외출할 때는 아예 물을 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선생님이 물을 많이 마시라고 했는데도 습관이 안 돼서 계속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타이밍을 정해드린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점심 먹기 30분 전에 한 컵, 외출했다 돌아와서 한 컵, 잠들기 1시간 전에 한 컵, 딱 4번만 챙기라고 했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알려드렸습니다. 따뜻한 물로 마시라고요. 찬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만 따뜻한 물은 몸에 빠르게 흡수되고 속도 편하거든요.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어요. 그런데 딸이 매일 전화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2주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피부도 촉촉해 보이고 표정도 밝아지셨더라고요. 본인도 신기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고 온종일 따라다니던 두통이 사라졌다고요. 만성 피로도 확 줄었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물 4컵이 인생을 바꾼 겁니다. 정말 간단한 변화였죠. 그런데 이 간단한 것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한 분, 79세 박철민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분은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는 분이셨어요. 스마트폰 만보기 앱으로 매일 기록하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셨죠. 주변 분들한테도 걷기 운동을 권하시고 건강에 자신감이 넘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 계단 3개를 내려가시다가 작게 헛디디셨습니다. 그냥 살짝 비틀거리는 정도였는데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셨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시지 못했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진 겁니다. 병원에서 수술받고 3달 동안 입원하셨어요. 그 사이에 근육은 더 빠졌고 체중도 7kg이나 줄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혼자 걷기가 힘드셨죠. 가족들이 부축해야 겨우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었어요. 박철미님은 이해가 안 되셨대요. 매일 10,000보씩 걸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지 근력 운동이 아니라고요. 다리를 많이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근육을 키우는 동작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하체 근력이 매년 1.2%씩 감소합니다. 걷기만으로는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근육은 유지가 아니라 훈련으로만 보존되거든요. 일어서고 앉는 동작, 계단 오르는 동작처럼 중력을 이겨내는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박철미님은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동작 3가지를 시작하셨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 10회, 벽을 짚고 발뒤꿈치 들기 10회, 한 발로 서서 버티기 10초씩 양쪽 반복. 하루에 딱 한 번만 하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후들거리고 발뒤꿈치를 들면 종아리가 떨렸죠. 그래서 천천히 하시라고 횟수보다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달 뒤 박철미님은 혼자 힘으로 시장을 다녀오실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도 필요 없었어요. 계단도 혼자 오르내리셨죠. 본인이 제일 놀라셨습니다. 하루 10분 운동이 인생을 되찾아 준 거예요. 이 두 분의 이야기가 특별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상담한 수천 명 중에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83세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침대 신세를 면하게 할 수도 있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83세 전에 무너지게 만드는 4가지 공통점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 수분 비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체중의 60%가 물이었는데 70대가 되면 50% 이하로 떨어지죠. 문제는 약을 많이 먹을수록 탈수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혈압약은 소변량을 늘려서 수분을 빼내고 당뇨약도 혈당 조절 과정에서 수분을 함께 배출시킵니다. 한국노화학회 2021년 보고서를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 중 58%가 탈수 상태였고 그중 절반 이상은 본인이 탈수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느끼는 신호 자체가 둔해지기 때문이죠. 74세 이정숙님은 하루 종일 물을 거의 안 드셨어요.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 일부러 피하신 겁니다. 그러다 극심한 피로와 두통으로 병원에 갔더니 만성 탈수 상태였죠. 제가 구체적인 타이밍을 정해드렸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따뜻한 물 1컵, 점심 30분 전 1컵, 외출 후 1컵, 잠들기 1시간 전 1컵. 따뜻한 물은 체온과 비슷해서 빠르게 흡수되고 속도 편합니다. 2주 뒤 이정숙님의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온종일 따라다니던 두통이 사라지고 만성 피로도 확 줄었습니다. 물 4컵이 인생을 바꾼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특히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정량을 정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물을 몇 번 나눠서 마셨나요?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계세요. 매일 1000보씩 걷는다고 하체 근력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70대 이후에는 하체 근력이 매년 1.2%씩 감소합니다. 10년이면 12%예요. 걷기만으로는 이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어요. 한국운동생리학회 자료를 보면 주 5회 의자 스쿼트를 시행한 노년층의 낙상 위험이 42%나 감소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단순한 동작인데 낙상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겁니다. 78세 박철수님은 매일 1000보를 걸으셨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집 앞 작은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지 근력 운동이 아니거든요. 근육은 유지가 아니라 훈련으로만 보존됩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중력을 이겨내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발뒤꿈치 들기 같은 동작 말이죠. 제가 박철수님께 간단한 동작 3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벽 짚고 발뒤꿈치 들기 10회, 한 발로 서기 10초씩 양쪽 반복.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무릎이 아프면 의자 높이를 높이거나 손으로 짚고 일어서세요. 통증 없이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다리 근육을 얼마나 써보셨나요? 약을 먹으면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약이 우리 몸속 영양소를 빼앗아 간다는 사실은 잘 모르세요. 고혈압약은 마그네슘을 줄이고 당뇨약은 비타민 B군을 감소시킵니다. 고지혈증약은 코엔자임 Q10을 빼앗아가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과 불면증이 생기고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며 코엔자임 Q12 부족하면 만성 피로가 심해집니다. 대한노년영양학회 보고서를 보면 70대 복합 약물 복용자의 63%가 미량 영양소 결핍 상태였습니다. 약은 꼬박 먹는데 영양소는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77세 이영철 님도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10년 넘게 드셨는데 최근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걱정하셨어요. 검사 결과 비타민 B1과 마그네슘이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영철 님께 매일 등푸른 생선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거요. 바나나도 하루 한 개씩, 견과류도 한 줌씩 챙기시라고 했어요. 한 달 뒤 만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깜빡거리는 게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던 것도 사라졌다면서 신기해 하셨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겁니다. 약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빠진 영양소를 식사로 보완하세요. 혹시 약만 챙기고 식사는 대충 넘기고 계신가요? 대화와 교류가 줄어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영국 노화연구소 2022년 자료를 보면 사회적 단절이 사망 위험을 29%나 높였습니다. 흡연이 25% 높이는데 외로움이 그보다 더 위험한 거죠. 80세 박모님은 배우자를 잃고 외출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러다 불면증이 생기고 석 달 만에 체중이 5kg 줄었어요. 제가 매일 자녀분과 10분만 통화하시라고 제안했습니다. 거창한 얘기 필요 없이 오늘 뭐 드셨는지 그런 얘기만 나누시라고요. 일주일쯤 지나니 박모님이 먼저 전화를 기다리시더래요. 한 달 뒤 불면증이 사라지고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하루 10분 통화가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가 된 겁니다. 매일 한 통의 전화, 주 1회 복지관이나 모임 참여. 짧은 대화라도 뇌와 면역에 자극이 됩니다. 외로움을 참는 건 인내가 아니라 손상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통화 한 통 하셨나요? 이렇게 보면 노화의 속도는 나이가 아니라 습관이 결정합니다. 이제 그 습관을 실제로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3세 전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거죠.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40년간 현장에서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복잡하면 절대 안 합니다. 하루 일정표를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야 누구나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아침입니다.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예요. 세수하기 전에 마시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하루 중 가장 탈수 상태예요. 이때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장 운동도 시작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 물 한 컵만 제대로 드셔도 확실히 달라져요. 물 마시고 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하세요. 이게 아침 근력 운동입니다. 딱 10회면 돼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이 동작 하나가 하루 종일 쓸 하체 근력을 깨워줍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럼 5회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뒤에 7회로 늘리고 또 일주일 뒤에 10회로 늘리면 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의자를 높은 걸로 바꾸거나 팔걸이를 짚고 일어서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점심 전입니다. 점심 먹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 더 마시세요.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2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 과식을 막아줍니다. 위에 물이 차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적게 먹게 되거든요. 둘째, 소화 준비를 도와줍니다. 위산 분비가 적당히 조절돼요. 그리고 점심 식사 때는 꼭 생선을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청어 이런 거요.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드시는 게 좋아요.
약으로 빠져나간 영양소를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생선이 부담스러우면 달걀도 괜찮아요. 삶은 달걀 2개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소 반찬 2~3가지 곁들이면 완벽한 식사예요. 한 가지 더, 식사 전에 견과류 한 줌 드세요. 호두, 아몬드, 땅콩 뭐든 좋습니다. 손바닥에 한 움큼 정도면 돼요.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압약 드시는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근육 경련도 줄어들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오후입니다. 점심 먹고 30분쯤 쉬셨으면 집안을 천천히 걸으세요. 밖에 나가실 필요 없어요. 거실과 안방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돼요. 걷기가 끝나면 벽을 짚고 발뒤꿈치 들기 10회 하세요. 벽에 2손을 가볍게 대고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 됩니다. 이 동작이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다리에 고인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거든요. 처음엔 5회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하셔도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찬 걸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 저녁 후입니다. 저녁 식사 끝나고 설거지 마치면 가족이나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딱 10분이면 됩니다. 거창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뭐 드셨는지, 날씨가 어떤지, 손주는 잘 크는지 그냥 일상적인 얘기 나누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녀한테 전화하세요. 자녀가 바쁘면 형제 자매나 옛날 친구한테 전화해도 좋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 연락처 저장해 두셨다가 돌아가면서 전화하셔도 돼요. 전화가 어려우면 주 1회라도 복지관이나 노래교실에 나가세요. 사람들과 얼굴 보고 인사하고 차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뇌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이 올라가요. 제가 상담한 분 중에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 노래교실 가시는 분이 계세요. 82세이신데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노래 부르면서 웃고 떠드는 게 제일 좋은 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잠들기 전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반 컵 마시세요. 자다가 화장실 가기 싫으시면 반 컵만 드셔도 충분해요. 자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미리 보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감사 일기 3줄 쓰세요. 노트에 쓰셔도 되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쓰셔도 됩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간단하게 적으세요.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자녀가 전화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감사 일기를 쓰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숙면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매일 감사 일기를 쓴 노년층이 불면증이 37% 감소했다고 합니다. 약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 5가지 루틴을 정리해 볼까요? 아침에 물 1컵과 의자 운동, 점심 전 물 1컵과 생선 식사, 오후 집 안 걷기와 발뒤꿈치 들기, 저녁 후 통화 10분, 잠들기 전 물 반 컵과 감사 일기. 이게 전부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시간은 딱 20분입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들어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요. 그냥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5가지 중에 오늘은 3가지만 했어요? 괜찮습니다. 내일 4가지 하면 돼요. 어제 깜빡 잊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면 돼요. 꾸준함이 완벽함을 이깁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이 루틴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꾸준히 하시면 한 달 안에 체력과 기분이 동시에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5가지 중에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 어떤 건가요? 지금 당장 물 1컵부터 마셔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 근육, 영양, 관계. 이 4가지가 무너지면 83세 이전의 몸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반대로 단 한 가지라도 회복하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피하고 걷기만 하고 약만 먹고 혼자 지내면 몸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처음엔 만성 피로로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종일 몸이 무겁습니다. 그 다음엔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어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꾸 깜빡거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탈수로, 낙상으로, 영양결핍으로. 그 순간부터는 회복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링거 맞고 재활치료 받고 가족들 손에 이끌려 화장실 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죠. 제가 상담한 분 중에 77세까지 건강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단 한 번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수술하고 석 달 입원했습니다. 그 사이에 근육이 다 빠졌어요. 퇴원 후에도 2년 동안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셨죠. 작은 습관 하나 놓친 대가가 이렇게 큽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4번 물 마시고 매일 10분 근력 운동하고 생선과 견과류 챙겨 먹고 매일 누군가와 통화하면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한 달 뒤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픕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요. 머리도 맑아지고 깜빡거리는 것도 줄어들죠. 3달 뒤에는 혼자 힘으로 시장 다녀올 수 있어요. 여행도 갈 수 있고 손주도 돌볼 수 있습니다. 1년 뒤에는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83세를 건강하게 넘기고 90세, 100세까지 활기차게 사는 분들의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매일 작은 습관을 지키는 것, 그게 전부예요. 특별한 유전자도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 물 4컵, 매일 운동 10분, 매일 통화 1통.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무너지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 먼저 무너진 사람입니다. 오늘 물 1컵을 건너뛰고 오늘 운동을 미루고 오늘 전화 1통 안 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침대의 신세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물 1컵, 오늘 다리 들기, 오늘 전화 1통. 이 사소한 행동들이 바로 100세 인생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요. 영상 끄고 나서 제일 먼저 따뜻한 물 1컵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을 지키는 하루 10분 루틴을 동작별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시겠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